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양봉의 질병과 그다음에 병충해 구제 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소뒤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양봉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양봉의 질병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발화항에 그죠?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벌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죠. 그죠? 사람도 몸이 약하면 제 할 일을 못하듯이 이그 진드기를 제대로 못 잡아내면 이미 피해를 입고 태어나면 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봉의 질병 크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석고병이라는 게 있어요. 석고병. 석고병은 충고가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어린 유충이 죽는 형태입니다. 죽어서 붓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쌀알 하얀 쌀이나 그 검은 쌀을 비유하는데 쌀알만하게 해서 하얗고 까만 좀 딱딱한 고체 상태의 죽은 사체가 나오죠. 그걸 월들이 물어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쌀알만한 크기의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석고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봄철, 환절기 때 많이 발생하는 노제마라는 게 있어요. 노제마는 쉽게 얘기하면 설사병이에요. 설사병. 어떤 먹이의 불량 먹이를 섭취했거나 어떤 기온 차이에서 우리가 보온이 제대로 안 됐거나 했을 때 기온 차이에서 설사 증세를 일으켜서 설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벌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 나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배앓이를 하면 계속 뭐 이렇게 좀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벌들도 이 설사병이 걸리면 이 안에 그 설사를 계속하면서 날지를 못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낙봉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오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부적병이라고 하는데 부적병은 바이러스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형태가 이제 그 유충이 죽어서 고릅니다. 그래서 아주 냄새가 아주 좀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 그 부적병은 이제 쉽게 오진 않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양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압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름에도 여름에 주로 이제 부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위에 이렇게 그 교육을 하다가 문의가 옵니다. 그럼 농장을 방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압축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벌량은 한 4매벌 되는데 벌써 2층 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30도만 돼도 더운데 벌들은 35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육아 온도를 유지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벌보다 소비가 많다 보니까 왕들이 이것저것 저것 찌끈찌끈 산란을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온도를 비교해봐도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철만 돼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 20도 이하입니다. 그죠? 그럼 육아 온도 35도 갔을 때는 15도, 20도 대비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느끼는 온도하고 벌이 느끼는 온도는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항시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벌량보다 소비가 많으면 나중에 충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개념입니다. 신매 벌탕에 주어진 공간을 얘들이 쉽게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압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축이 안 되면 산란을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아침 기온에 새벽 기온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얘들이 홀량은 안 되는데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마다 여왕이 찌글찌글 산란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 보호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쉽게 해서 여름에 기온 높을 때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는 우리가 압축을 안 했을 때 부조가 분명히 옵니다. 예. 저도 그런 경우는 수차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압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고 그다음에 노제마 그다음에 부조병 그죠?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크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에는 보통 항생제로 치료를 해주고, 석고는 물론 석고의 일반 시중에 있는 석고를 예방하는 그 약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석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석고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덜이 강해도 석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경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이 덜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충보가 안 되니까 결국 유충이 죽어서 굳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석고는 어떻게 보면은 부전은 바이러스균이라고 하면 석고는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석고는 우리가 조금만 조치만 취해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석고가 온다 하더라도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치료제로서 소독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약제로 해서 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석병이 왔을 때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벌통을 내검하셔서 소비를 압축을 먼저 일차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약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석고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어, 알코올로 소독을 합니다. 그게 효과가 저는 제일 좋다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양봉에서 취급하는 그 주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정 95%짜리 알코올 주정으로 소독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압축을 먼저 빈 쓸데없는 소비를 빼내고 압축을 해주면서 주정으로 소독을 해주는데 자, 이 주정은 95%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희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저는 그냥 주정 원액 95%짜리 70%,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물로 섞어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속고가 왔다 그러면 소비를 벌려가면서 여러분들 속살만 액체로 써지는 약, 진드기 약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신 분도 있고 또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정을 위에서 소비를 들어서 정면에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월동 자체에 놓고 간격만 벌리신 다음에 위에서 대각선으로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독을 몇 회만 해주시면 속고 같은 건 금세 잡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 아카시아 다시 말하면 뿌리 두는 유민 시기가 얼마 안 남겨놓고 석고가 왔을 때 유민이 되잖아요. 뿌리 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 들어오기 시작하면 석고가 자동으로 또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꿀을 채우고 알을 낳고 알을 키우는 공간을 우리가 소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꿀이 들어옴으로써 소방에 채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들이 꿀이 들어오면 청소도 빨리 하게 돼 있어요. 빨리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에 죽어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사체를 빨리 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다시 꿀로 채워지게 나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꿀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살균이 됨으로써 곰팡이균이 소멸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꿀이 들어오고 한번 차면 자동적으로 또 멈춰가는 게 이 석고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일단은 석병이 왔다 하려면 소비 축소, 그 다음에 알코올,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꼭 알코올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정으로 해서 7대3, 주정 7, 물 30, 3으로 해서 비율해서 소비 간격을 벌리고 위에서 대각선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해주면 거의 석고병은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해서 질병은 부조, 석고, 노제마. 근데 이제 노제마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벌을 강하게만 압축해시키면 그런 병들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년간 교육을 하면서 늘상 우리 초보분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제가 대시즘 강의를 하면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 압축만 잘 키워서 덜 양봉을 하시면 아무 병도 적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도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에 그 네 가지만 명심하고 양봉을 하시면 1년 내내 양봉 관리를 하면서 적어도 양봉의 실패는 안 볼 것이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병 관계는 그렇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진드기 이제 구제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진드기 구제는 다시 반복을 하면 우리가 채밀 기간부터 마지막 채밀까지는 절대 농약 성분의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화분을 받는 시기가 있죠. 그죠? 화분을 지역에 따라서 화분도 뭐 가을 화분도 받는 분도 계시고 여름 화분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아마 도토리 화분은 우리가 보통 4월 말 그죠? 중부 저 남부지방은 3월 말 정도, 4월 초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도토리 화분을 받게 되는데 이 화분을 받을 때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진드기약을 이렇게 꽂으시고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미량의 성분이지만 여튼간에 농약 성분이 섞인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크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4월 달부터는 4월 달, 3월, 적어도 3월 말까지만 약을 하시고요. 4월 달부터 마지막 꿀 딸 때까지는 아무 약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드기 약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병행하면서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어, 약재는 어차피 거기 제품의 설명서대로 자 우리 제가 늘 경험을 하지만 물론 좀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실상 그런데 글쎄요 어떤 그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약을 세게 써야 좀 빨리 듣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양봉은요, 전 뭐 일반 식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봉은 살아있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규정대로 거기 박스에 표시된 사용법 용량대로 용법대로 정확히 써라. 실상 세게 줘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속설만은 가장 많이 쓰는 속설만은 뭐 0.5, 1mm, 2mm 각 틀리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몇 밀리리터, 몇 밀리리터를 타라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용법 용량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속살만을 반을 줄여서 세게 주요. 세게 주면 벌 다 죽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하여튼 약재만큼은 살아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을 개발할 때는 다 연구를 해서 용량을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량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좀 병행해서 하시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나름대로 양봉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 양봉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질병 관리, 관리해주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그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도 많이 들고. 그 외에는 사실은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질병 관리 차원에서 약 처리를 해줄 때,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계속해서 뭐 친환경 제품이든가 여러 가지 약재가, 좋은 약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어떤 간에 좋은 약재가 좀 편하면서 노동력을 줄이면서 좀 잘 듣는 그런 약재가 계속 나오려 생각하고 그 중에 아까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약재 데미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사사 순중만보 그런 것도 잘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좀 제가 이제 수년간 양봉을 하면서 결론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꿀 채비 끝나고 두 달간, 두 달간은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한 5회는 빠짐없이 해주시고, 그래야 가을 산란 받음으로써 건강한 벌로 우리가
본벌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채밀 끝나고 가을까지만 열심히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우리 시계에서 축만 잡아내면 진지개만 잡아내면 굳이 돈벌 끼울 때 기본으로 한 번만 쳐주면 굳이 마지막 볼 때까지 칠 필요가 없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명을 깨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7, 8월달. 그래서 하여튼 그 약재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인에 맞는 약재를 선택해서 한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부를 띄워서 이렇게 이제 아까 증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증소 시기, 그다음에 이제 질병 우리가 진드기 구제하는 방법, 그거는 여튼간에 그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설명서대로만. 자, 모르시면은 뭐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색하셔서 모르시는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글쎄, 뭐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앞이고 뒤고는 없지만 우리 그 또 양봉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처녀왕 왕 교환할 때가 가장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용어고 처녀왕 유입 방법.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여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왕 생산을 해서 어, 여왕을 탄생시키면 벌들은 교미를 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하고 옵니다. 그죠? 이게 집안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얘들이 뭐 어떤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공중 교미를 해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양을 구매를 하시던 본인들이 생산해서 만드시던 세 통으로 이렇게 한 통을 조성하는 걸 갖다 우리가 분봉구를 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벌통을 늘리는 거죠. 분봉시키는 거는. 그래서 분봉을 띄워서 처녀왕 내진 다른 왕을 그 통에다가 합방시키는 그걸 유입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유입 방법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녀왕을 세통으로 만들어서 입식시킬 때는 이 벌들은요 벌통 한 통에 한 마리 여왕만 섬기죠. 그래서 여왕에는 페로몬 향이 납니다. 냄새. 그 냄새로 인해서 어, 여왕이 있나 없나 얘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왕이 없어지면 페로몬 향이 날아가 버리면서 여왕이 없다는 걸 얘들이 인식하고 새로운 왕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봉을 떼서 처녀왕을 유입시킬 때는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실패원이 뭐냐면 분봉을 이룩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보니까 여왕이 벌통이 없으면 이 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새통을 내가 뿌렸을 때는 무조건 일주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7일, 7일만 딱 방치해 두시면 됩니다. 7일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수년간 교육을 해봐도 새로운 분봉을 세통을 늘리기 위해서 떼놓으면 거기 당연히 여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딱 일주일만 놔두세요. 7일만 그냥 방치해 두세요. 방치해 두시고 물론 이제 분봉을 띄는 요령은 세부적으로 뭐 오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못 드린다 해도 충분히 다른 데서 분봉 띄는 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통을 만들고 나서 무조건 7일 동안 방치해둬라. 그러면 얘들이 여왕이 당연히 없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세통으로 소비가 가겠죠. 이 벌집이 이렇게 가서 세통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 간섭 위에 혹시나 충이라고 하죠. 알이 있으면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의 알이 있으면 얘들이 세왕을 자동으로 칩니다. 물론 분봉을 뛰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의 벌량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만들 수 있는 알이 있어서 영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왕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노엘젤리 많이 들어보시죠. 노엘젤리를 먹고 왕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벌이 가기 때문에 노엘젤리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자, 벌은요, 각자의 분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열지를 생성하는 것이 벌이지만 벌이라고 다 로열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태어난 지 7일에서 13일령 된 놈들이 로열지를 생성합니다. 그런들만 로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벌들만 7일에서 13일 벌들이 그런 로열지만 생성하는 그런 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라고 해서 다 로열지를 생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봉을 떼게 되면 최소한의 벌량을 띄기 때문에 왕을 조성해도 여왕이 태어남에 있어서 로열들을 충분히 먹어야 좋은 여왕으로 태어나는데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왕들을 외부에서 사든지 내가 할 줄 모르면 외부에서 사오시든지 아니면 천양을 외부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봉을 뚫고 7일만 무조건 놔주시면 돼요. 그냥 방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 후에 내공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분봉을 상하에다 들면 보통 기본으로 우리가 2장 정도의 분봉을 띱니다. 그죠? 그러면 7일 동안 방치해 두시면 돼요. 아무 일 없습니다. 7일 동안 가만히 놨다가 7일 지난 다음에 2장을 살핍니다. 내검의를 하죠. 해서 혹시나 알이 있어서 왕으로 왕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왕대하고 검색해 보시면 왕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왕대가 있으면 그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뚝 따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녀왕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 사오시던 내가 만들어 놓던. 그런 다음에 천양을 바로 놓으시면 돼요. 그냥 갖다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안 죽이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다른 왕을 계속 노져봤자 계속 죽어 나옵니다. 얘들은요, 여기 아직 왕으로 태어나지 않는 왕대라고 했는데 왕대가 있으면요, 외부에서 다른 왕이 들어와도 살아나는 왕이 들어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을 떼서 일주일 동안 방치해두고 일주일 후에 내검에서 혹여나 왕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해주고 나서 적어도 몇 시간 지나서 왜냐면 얘들이 왕대가 있으면 우리가 왕이 있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알이 있어도 왕을 만들 수 있는 알이 있어도 외부 여왕을 안 받습니다.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대는 더더욱 안 받겠죠. 왕대가 있으면. 그래서 왕대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대를 한 번만 제거해주면 자, 일주일 지나서 팔찌되는 날 왕대를 제거해주면 더 이상의 알이 있다 하더라도 알이 있을 수도 없지만 왕으로 질 수 있는 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우리가 보통 여왕이 오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3일 있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고 9일 정도가 됐을 때 알로부터 9일 정도가 됐을 때 동판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동판은 벌로 태어날 이렇게 뚜껑을 다 막는 걸 얘기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로부터 4일령, 5일령. 다시 말하면 부화가 3일입니다. 3일 있으면 부화하죠. 부화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그 정도 알로 가지고 영을 만듭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5일이죠. 그죠? 오늘 알 났으면 3일만 부화하고 깨어난 지 하루 이틀 된 4일령, 5일령으로 6일령까지 만듭니다. 근데 보통 4일령, 5일령으로 왕을 형성하니까 내가 아까 7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7일이 지나면 한 번만 왕대만 따지면 더 이상 4일령, 5일령 된 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거를 해주면 더 이상은 여기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알도 없고 또 내가 왕들을 따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제 왕이 없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왕이 들어왔을 때 잘 받아주는 거예요. 원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시고 일주일 후에 내검에서 혹여나 왕대가 있으면 제거만 싹 해주시고 몇 시간만 지나서 아니면 하루만 지나서 그 다음날 여왕을 외부에서 갖고 왔을 때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죽이는 놈이 없습니다. 100%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것만 명심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전 왕대도 공급을 하고 다 공급을 하지만 이 방법 하면 봄에 특히 우리가 봄철에 이 방법만 쓰면 거의 교밀도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99%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조바심에 의해서 미리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일주일간 방치해 주셨다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향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시리라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뭐 세세히는 다 못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아마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괴상 올리는 방법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복권 띄우고 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일 지나면 그 이후부터 증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단상, 만상, 팔매까지 보죠. 그래서 자, 이 단상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거의 50일에서 늘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증서를 함에 있어서 가다 보면 8장이라는 게 딱 차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상, 만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에 우리가 다시 2층으로 올려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상 작업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2층을 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2당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주어진 공간에 최소한 80% 이상의 벌이 찼을 때 우리가 공간을 넓혀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단 한 단 증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 3단, 뭐 3상, 4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벌이 늘어나는 대로 공간에 80%가 넘어갔을 때 다음 공간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만약에 조성을 안 해준다. 단상 10매골통에 8매가 찼으면 단상 만상인데 여기서 방치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세력은 계속 늘어나는 공간이었으면 그때 살림을 날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군복 내는 거 많이 보셨죠? 봄에 보면 막 나무에 벌 이렇게 막 뭉치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검을 우리가 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매월이 찼을 때 방치해두면 분명히 얘들이 새로운 왕을 짓고 기존의 왕이 불사 반을 들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는 세력을 증식시켜서 꿀을 따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장의 8매, 80%의 공간이 차면 바로 우리가 2층 한 단을 더 올려서 공간을 넓혀줘야 돼요. 얘들은 공간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살림 나가려는 그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물론 벌은 기본적으로 우리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쉽게 해서 양력 4월이 오면 의례적인 행사로 얘들은 분봉을 나가려고 왕대를 조성합니다. 그 강의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런 현상이 분봉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렁얼렁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무조건 단장의 80% 벌 찼으면 바로 다음 공간을 넓혀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한 400건 정도가 다 스트로 볼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 볼통을 쓰는데 뭐 어느 볼통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 단지 스티로 볼통이 더 장점이 많아서 쓰고 있는데 스티로 볼통은 보온력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7매에서 벌이 넘쳐서 차고 넘칠 때 보통 저는 계산 작업을 합니다. 근데 나무 볼통 같은 경우는 보통 8매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 온도랑 우리가 그 적용 온도는 틀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달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달에 계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달에 하더라도 많이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나무 볼통은 8매가 넘었을 때 계산 작업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뭐 꼭 철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티로 볼통은 보온력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7매에서 다시 말하면 8매월이 됐을 때 계산 작업을 해주고요. 나무볼통은 8매에서 좀 넘어갈 때 계산 작업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매가 찼을 때 2층을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배우시기에 저도 물론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계산 올리는 방법도 참 많아요. 2분 하는 방법, 2분 하는 방법,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못 배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맵을 통해 80%의 공간이 차면 한 공간을 더 늘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골치 아플까봐 뭐 계산 방법 역계상이니 막계상이니 그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8매가 찼으면요. 공간이 80%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단 올려서 맨 마지막 장 2장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매에서 2장 올리면 밑에 5장 남죠.
그러면은 두 장 더, 새로운 소비 두 장만 더 꽂아주면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현재 거 빼서 올리고, 이 앞쪽 대상이랑 가정하고, 여기 5매 남지 않습니까? 그죠? 5매 이렇게. 뒷장만 두 장 올려주고요. 두 장만 더 새로운 장 소비 빈 먹이장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다섯 장 후에 네 장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물론 다섯 장 넣어도 관계없어요. 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3월달이나 4월달이기 때문에 보온판으로 배상 올릴 때는 배상 작업하고 나서는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중요한 거지만 아래 위에로 보온판을 막아서 공간을 반으로 딱 줄여야 됩니다. 10매 볼통에 5매 남았으니까 아래 위로 보온판을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비닐로 내려주시던지 하여튼 이쪽 반 공간을 줄여주고 이 10매 밑에 5장 위에 5장 4장에서 5장 정도 공간을 최대한 좁혀서 LCD들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남들이 뭐 역배상, 막대상 뭐 그런 얘기 들으시면 못 봐요. 머리 아파서. 하여튼 공간의 개념입니다. 벌은. 그래서 무조건 주어진 공간에 80%만 차면 다음 공간을 만들어줘라. 예,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올리는 작업이 4월달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을 올리고 나서 처음에 반 아래 위로 보온판으로 막아서 공간만 반만 형성해주고 한 10일 정도만 지나면 이때는 시기적으로 4월 말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온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개상 올리고 나서 11일 정도 늦으면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지나면 2층에도 산란을 다 하고 그때는 계속 벌이 증식되는 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10일만 지나면 벌이 꽉 찹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밑에 5장 위에 5장만 차면 이때는 보온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제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꿀을 딸 때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역종을 둬서 꿀을 딸 때 그 전에 체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봄에는 기온이 많이 낮으니까 보온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보온만 신경 쓰시면 아무 이상이 없고요. 대상 올리고 나서 10일만 지나면 다시 말하면 5장 확 차면 보온판이 필요 없다. 그때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 올리는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매가 차면 무조건 80% 차면 뒤에 두 장, 올리던 세 장을 올리던 뒤에 거 빼서 조성해주고 공섭이 두 장 조성해주고 네, 그렇게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력 증식이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벌들은 한 일주일만 돼도 꽉 찹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네, 복잡하게 뭐 골라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대상 작업을 하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